안녕하세요. 저희는 안산고등학교 1학년 정윤서, 김소희입니다. 저희는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쟁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쟁의 원인, 전개,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입은 피해, 그리고 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실질적인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에 있습니다. 나토는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세계의 주축이 되는 세력으로 과거 소련의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현재는 소련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국경 쪽으로 새로운 국가들을 계속해서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만 남게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편입되면 러시아 바로 앞에 서방 군사 시설이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렇게 민감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왜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을까요? 일단 우크라이나의 땅은 지구상에서 가장 비옥한 흑토지대를 가지고 있는 축복의 땅이며 중요한 교두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땅을 푸틴 입장에서는 서방국에게 절대 뺏기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땅을 되찾기 위해 가진 노력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크림반도 합병입니다. 우크라이나 밑에 있는 크림반도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가 있으며 흑해를 통해 해양 진출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목인데요. 이곳은 본래 러시아의 영토였다가 소련 시절에 우크라이나 영역으로 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소련이 붕괴되면서 크림반도가 고스란히 우크라이나의 땅이 되자 러시아는 이 중요한 땅을 계속해서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칠러 세력이 강한 크림반도의 이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크림반도 주민을 대상으로 러시아와의 합병을 위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96.6%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크림반도는 러시아로 합병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돈바스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러시아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 돈바스 지역도 우크라이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 러시아도 이들을 뒤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렇게 러시아가 자신의 영토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 나토에 가입을 해서 국제사회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확실히 미국과 우호국들의 보호를 받고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2021년 말 들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사이에 갈등이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2022년 1월부터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지대와 크림반도 그리고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국경에 대규모의 병력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서방의 주요 연구소 및 언론을 중심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침공하리란 전망이 점차 제기됐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무력 시위에 그치거나 실제로 무력 행사가 이뤄지더라도 그 규모가 제한될 것이라는 예상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이 기존의 국제 질서를 훼손하며 서방의 큰 반발을 불러올 게 명백했고,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군사력 사용의 명분이 부족해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선택으로 간주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푸틴 대통령은 예상과 달리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승전하는 것을 목표로 가용 병력의 95% 가까이 투입하는 전면적인 군사적 개입을 강행함과 동시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면전이 개시되었습니다. 개전 직후 세계는 우크라이나가 며칠도 버티지 못하고 항복하거나 붕괴할 것이 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이 선전을 지속하며 강력한 항전 의지를 드러내면서 서방 국가들은 관망적인 자세에서 점차 벗어나 자국의 군사 장비 및 보급품을 우크라이나에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입은 피해에는 경제 위기, 난민 증가, 아동 교육 등이 있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예상보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의 국영가스 기업인 나프토가스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는 등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35%로 예상했으며 향후 몇 년간은 경제활동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의 난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남서쪽의 국가인 몰도바에는
약 6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피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주거지가 파괴된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인해 겨울로 접어들면 더 많은 피난민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아동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휴교 상태에 들어간 탓에 아동 750만 명이 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분쟁 지역에 살고 있는 아동 약 30%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교육의 재개를 뽑았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피해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 위기에 대응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에 올해 안에 200억 달러에 달하는 긴급 구제 금융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6개국은 우크라이나 국채의 채무 상환을 유예하긴 했지만 민간 분야의 채권자들이 얼마나 응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유럽 각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생한 대규모 난민 수용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피스윈즈 코리아는 4월부터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피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과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해 4만 세대의 분량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피스윈즈 재팬과 협력해 긴급 의료 지원을 해 1,000명 이상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아동 교육을 위한 노력입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분쟁 지역에 사는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여러 교육과 아동들의 배울 권리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광주 고려인 마을에서도 우크라이나 피해 아동들을 위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따라 입국한 우크라이나 자녀는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학업이 뒤처질 수밖에 없어 현재 정규 교과 수업 이후 별도로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와 국가 또는 교전단체 사이에 무력을 사용하여 싸우는 것, 우리는 그것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됩니다. 과거 1차 대전의 사망자는 약 2천만 명, 2차 대전의 사망자는 약 5천만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민간인 사망자는 3만 명에 육박하며 러시아군 사상자 또한 10만 명에 달한다고 하죠. 이제 우리는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전쟁을 중단하고자 노력할 때입니다. 끊임없는 싸움과 전쟁이 있는 한 우리는 타인과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를 위한 일도 아니며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한 지구, 한 나라, 한 마을에 같이 살아가는 만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고등학교 인터랙트 김소희, 정윤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광여자중학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광여자중학교 3학년 박수진입니다. 저는 오늘 세계 기아 문제에 대해 발표하려 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세계 기아 현황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색이 진할수록 기아 문제가 심각한 나라를 뜻하는데요. 기아를 하면 떠올리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우리와 가까운 나라인 북한 또한 심각한 기아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이 지도를 통해 기아 문제로 고통받는 지역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아를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기아를 생각하면 굶주림, 불쌍함, 배고픔 등과 같은 단어가 떠오릅니다. 기아의 사전적 의미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기아는 전쟁 또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집과 일터, 식량을 잃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기아 문제 모습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고통받지 않게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봤는데요. 먼저 인식 개선 캠페인 활동하기, SNS에 홍보글 올리기, 홍보 포스터 제작하기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방법과 모금 활동을 하거나 관련 굿즈를 제작하여 판매 수익을 기부하는 방법 등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중 저희 한광여중 인터랙트가 선택한 방법은 모금 활동인데요. 모금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은 먼저 기아에 대해 알아보면서 현재 기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보고 참여 의지와 동기부여를 위해 저금통의 기아 문제와 관련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 기부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한 후 현재 모금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 저금통을 학급에 두어 저희 인터랙트뿐만 아니라 학급 친구들에게도 기아 문제를 알리며 함께 모금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가족들과 함께 모금 활동을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금 활동을 통해 모인 돈은 저희 부원들과 함께 회의하여 어떤 단체에 보낼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해결 방법들 중에 마음에 드는 방법을 골라 한번 실천해 보는 건 어떤가요?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원고등학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공업고등학교의 남재형입니다. 여러분은 온실가스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또 온실가스로 인한 피해를 입어보셨나요? 저는 다음 해를 거듭할수록 뭐 추워지는 날씨와 더 더워지는 날씨로 인해서 덥고 스트레스 받고 뭐 그러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비슷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모두 우리가 덥고 춥고 이런 일을 겪는 이유는 지구온난화라는 현상 때문인데요. 지구온난화는 온실가스를 원인으로 합니다. 저는 이 온실가스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온실가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배출되기도 하는데 뭐 더 다양한 형태로 배출되겠죠. 근데 여기에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메탄 등의 다른 기체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은 성분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산화탄소를 죄송합니다. 온실가스를 우리가 총량을 추정하기 위해서 이 뭐 이산화탄소, 메탄 얘네들 다 발생량이 다른데 우리가 이걸 전부 추정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로 추정량을 구하면은 약 510억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제가 510억 톤을 체감하기 위해서 여객기 무게를 조사한 다음에 계산을 해봤는데 우리가 타는 여행 갈 때 타는 비행기들 약 1억 1,512만 대 정도의 무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객기와 비교해도 크게 체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은 양이 우리 지구에 이렇게 있는데 그만한 피해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있는 병이 폭염, 가뭄, 질병 등이 있습니다. 이런 생태계 파괴가 우리에게도 영향이 오지만은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이따가 설명해 드리고, 근데 이런 생태계 파괴가 우리는 배부르게 잘 살고 있지만은 다른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는 물 부족과 식량난을 초래합니다. 근데 이런 물 부족과 식량 부족은 국가 간의 전쟁을 만들기도 하고 분쟁을 만들기도 하는데 또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계속 방치하게 된다면은 2030년까지 매년 미국의 GDP의 약 1%가 계속 손실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코로나로 인해 주식이 많이 빠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피해가 팬데믹 경제 위기로 10년마다 팬데믹 위기가 오는 것처럼 경제가 나빠진다고 합니다.
또한 이걸 계속 방치해뒀을 때는 2050년까지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게 되고 그 사망자 비율은 팬데믹이 왔을 때 사망자 비율과 같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제가 배웠던 거는 뭐 모든 차가 전기차로 바뀐다, 그리고 또 뭐 에너지 발전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웠었는데요. 사실 조사해 본 바로 따르면 사실 이 전기차를 사용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이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겠지만은 다른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극히 일부라는 거죠. 우리가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고 많이 화학 에너지가 아니라 전기 에너지로 대체가 됐을 때 우린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그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또 온실가스가 발생해 가지고 환경이 오염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거 넘겨주시겠어요? 저기 제조 부분, 제주는 콘크리트나 철근, 우리가 이런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어떤 걸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인데요. 그게 제일 많이 차지해가지고 뭐 얘기하기로는 콘크리트나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 온실가스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건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 같아가지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는 전기차로 바꾼다거나 그 정도가 되겠죠. 네, 예. 그리고 냉난방이 크게 우리가 뭐 에어컨 20도로 맞춰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낄 수는 있지만은 그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7%밖에 비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큰 범위에서 콘크리트를 제로 탄소, 그리고 뭐 철근 개발을 제로 탄소, 뭐 이게 제로 콜라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이런 막 온실가스, 기아, 가뭄 막 이런 문제가 있는데 또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좀 크다고 합니다. 최근 마다가스카르에서도 가뭄 때문에 기아가 많이 발생했고, 죄송합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그 기아 문제로 많이들 하는데 이 기아들은 대부분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환경 문제도 있겠지만은 보통 문제는 다 분쟁, 내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뭐 다른 제가 생각하는 아프리카의 이미지예요. 뭐 아프리카는 뭐 어린애들이 되게 삐쩍 말랐는데 막 물 담으러 가고 뭐 저기 가족들이랑 같이 가기도 하고 이 총을 무장하고 있는 그런 일반 청년들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아프리카는 풍부한 자원이 널려 있고 그리고 값싼 인력들이 있어서 경제 발전을 이루기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프리카에는 수많은 부족들이 있잖아요. 그 부족들이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별로 좋은 효율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 학자가 발표한 내용이고요. 넘겨주세요. 왜 이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킬까 했었는데 옛날에 한 400년 전에 노예무역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를 팔아가지고 우리가 총과 무기를 사고 그거 갖다 또 전쟁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총과 무기를 사기 위해서 노예를 또 몰래 빼오려고 또 전쟁을 하고 그런 관계에서 이제는 또 현대사회가 되니까 노예무역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박혀있는 다이아나 이런 보석들을 부패한 정치인들이 몰래 이 광산들을 뺏으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 광산들에서 캔 광물들을 가지고 이 다른 다국적 기업에다가 팔아넘기고 그런 부패한 정치인들 때문에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그들을 못 믿기 때문에 배고프고 배고픔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고 이건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저기 보이시는 로고에 그 테러 단체에서 문쟁을 일으켰는데 그 분쟁에서 조사한 바로 따르면은 그 분쟁 지역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은 지역과의 저체중 아동 비율이 13%나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조금 많이 잘못된 것 같고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게 기아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 기아 어린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 그렇게 오래 못 산다고 합니다. 저희 세계 평균 수명이 72.7세인데 아프리카 61.63세죠. 저희가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막 50살 그쯤까지 살다가 61살로 올라오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세계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우리 선진국들은 82로 훨씬 세계보다 높게 사는데 아프리카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뭐 분쟁이 일어나든 환경에 문제가 생기든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고 사람들이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이 기업들에서 뭐 제로 시멘트 그런 거 만들어 주셔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안산동산고등학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산 동산고등학교 2학년 최다인입니다. 네, 오늘 날씨도 추운데 오시느라 너무 힘드셨죠? 네, 제 발표 들으면서 그냥 잠시 편안하게 이야기 듣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세상은 격변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막 달려가고 있고 또 어느 곳에서는 범죄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사람이 사람에게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평화로운데 전쟁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우린 이렇게 매일 따뜻한 집에서 엄마가 차려주는 맛있는 밥 먹고 아침에 눈 떠가지고 해 쨍쨍 비치고 새소리 들으면서 나오는데 이렇게 평화로운데 전쟁이 일어났다뇨? 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는데요. 우리나라로부터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있는 곳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올해 2월 달쯤에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첫 번째 순서인 안산고 친구들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발표 다 잘 들으셨죠? 대답이 없는데 다 들으셨죠? 네, 잘 들으셨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은 전쟁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한번 크게 한번 외쳐주실래요? 아무도 없어요? 네, 저는 전쟁을 생각하면은 약간 사람들이 다 죽고 그리고 누군 아프고 아이들이 울고 그런 폐허가 된 도시 그런 게 생각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총이나 칼 같은 무기를 생각할 수도 있고 정말 달라 보이는 이것들 사이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죽음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어떤 사람은 죽음하면은 나의 가족이나 친지 중에 죽은 사람이 있어서 정말 슬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음하면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공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필연적으로 죽음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전쟁이 정말 우리에게 힘듦을 가져다주는 이유는 이런 죽음 때문입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군가는 전쟁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됩니다. 전쟁 때문에 죽음에 이른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총에 맞아가지고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람도 폭탄 때문에 시신조차 수습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하고 이것이 진정한 세계 시민의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 자신을 세계 시민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의 피해자들에게 사랑이 아닌 또 다른 총과 칼을 내밉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견뎌내라 말하고 다친 사람에게 본인의 일이니 알아서 잘 해결해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흉기를 휘두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세계 시민이십니까? 여러분은 그 보이지 않는 흉기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짜 폭탄과 총이 아니더라도 진정한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과 언행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을 때 누군가는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있을 때 누군가는 그 집조차 없어서 바닥에서 이불 한 장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세계 시민이라 말하는 이기적인 개인이 가진 총과 칼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총과 칼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이라는 따뜻함을 내밀어 줍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3.1공업고등학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1공고 화학공업과에 재학 중인 2학년 조인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배고파 죽겠다라는 주제로 PPT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흔히들 생활 속에서 진짜 너무 배고프다라는 말을 극대화시켜 표현할 때 진짜 배고파 죽겠다라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친구들과 있을 때 종종 배고파 죽겠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렇게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툭 내뱉었었던 말이었는데 저는 이번 기아에 관한 주제로 PPT를 만드는 동안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뒤돌아보게끔 만들어주었던 PPT 발표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로는 첫 번째, 세계 여러 나라의 문제점, 두 번째, 기아의 정의, 세 번째, 기아에 대한 오해와 진실, 네 번째, 기아의 해결 방안, 다섯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점을 보자면 첫째, 전쟁입니다. 전쟁의 정의는 국가와 국가 또는 교전단체 사이에 무력을 사용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이 다 아는 6.25 전쟁을 통해 아픔을 겪었고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두 나라 간의 다툼으로 여러 사람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이상기후입니다. 다들 지리 아시겠지만 이상기후란 특정 지역에서 기온이나 강수량 등의 기후 요소가 통계적 평균값을 벗어나 현저히 높거나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뜻합니다. 기상이후에는 가뭄, 홍수, 지구온난화, 지진, 화산, 태풍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아입니다. 제 PPT의 주제이기도 하니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원 부족입니다. 자원의 종류에는 광물자원, 동력자원, 농산자원, 수산자원, 산림자원, 수자원, 생물자원 등이 있습니다. 자원 부족은 방금 말했던 자원들 중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자원 부족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아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란 생체에 필요한 영양소가 결핍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기아도 만성기아와 급성기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만성기아는 영양실조증과 같은 뜻으로 영양 부족이 장기간으로 나타나는 증세를 일컫는 말입니다. 급성기아는 7일 동안 물을 안 마시는 등과 같은 단식 상태를 말합니다. 세계 기아 인구를 보게 되면 오세아니아, 북부 아프리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라틴 아메리카, 기타, 중국, 인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순으로 인구 비율이 커집니다. 기아 인구 비율 중 아시아의 기아 인구 비율이 64.9%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세상에는 모든 인구가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음식이 없다? 기아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지만 식량 부족이 그 중 하나는 아닙니다. 유엔 세계 식량 기획과 같은 단체들은 지구가 이미 100억 명의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오히려 식량 생산이 인구 증가보다 더 빨리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22년 무려 8억 1,100만 명의 사람이나 기아를 마주하게 된 거일까요? 지구가 전체 인구를 먹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면 왜 세계 인구 약 9명 중 1명은 굶주리고 있는 걸까요? 바로 식량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식량 체계란 사람들이 음식을 구매하고 요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식량이 생산되고 준비되는 수확, 저장, 운송, 소비 등의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음식 낭비, 열악한 인프라, 비효율적인 구조와 사회 서비스, 기후변화, 분진과 같은 것들이 잠재적으로 식량 체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순환이 한 지역에서 깨진다면 회복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먹을 것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충분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수단을 의미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오해 2. 기아는 단지 음식을 충분히 먹는 것에 대한 내용만이 아닙니다. 기아는 충분히 먹는 것에서 나아가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요한 영양소와 칼로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지 못하는 것을 숨겨진 배고픔이라 부르며 특히 임산부와 수유 중인 여성, 그들의 어린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아는 먹을 것이 충분한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생계곤란, 급격한 인플레이션, 분쟁 등의 원인을 통해 그런 현상을 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사거나 시장에 갈 환경이 되지 않는다면 충분한 음식이 있다 해도 그것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현금과 바우처 지원은 기아 종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금과 바우처는 사람들이 필요한 음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작은 농장이나 가게를 일으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연재해가 기아에 원인을 미치긴 하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은 항상 주어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충격에 취약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비상사태에 대비한 여유자금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상태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불평등, 빈곤, 분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경제적, 정치적 결정은 매년 더 많은 수의 사람을 위험한 환경에서 처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에 대한 원인으로 자연을 탓한다는 것은 진짜 문제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오늘날 기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며 이는 인간이 만든 현상입니다. 기후변화가 전 세계 식량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파리기후협정 그리고 다른 협약들은 위기에 책임이 있는 국가들과 그것의 영향 가운데 최악의 상황을 겪는 나라들 사이의 기후정의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소득 국가들이 해외 원조에 열심을 다해 투자하고 있으나 많은 나라들은 그들이 약속한 자금과 조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화면에 있는 두 사진을 보게 되면 왼쪽에는 3.5kg의 라면을 배 터지게 먹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오른쪽에는 영상이 있긴 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영상에 있는 것처럼 굶주려 적어가는 어린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자막을 보면 우리는 돈도 없고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우리를 도와주러 오지 않았어요 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지구에서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극과 극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제로 헝거 시대를 만들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화면에는 해결 방법이 적혀 있지 않고 무지개 사진 한 개만 달랑이 있습니다. 왜 이 사진을 넣었을까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물론 이렇게만 봐도 예쁘지만 하나하나의 개성 있는 색이 모여 무지개처럼 훨씬 더 조화로운 색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세계가 기아를 줄이는데 큰 진전을 이뤄냈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무엇보다 단독으로 제로 헝거를 이뤄낼 수 있는 조직은 없습니다. 2030년까지 기아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시민단체, 민간 부문이 투자, 혁신 및 지속적인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각자 자신의 직분에 맞게 어서 빨리 제로 헝거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직접 찾아서 실천해 보기를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신대학교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호응 좀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한국의 빈곤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한신대학교 로타렉트 ENG 회장 이병훈입니다. 네, 아침부터 오셔서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주제 발표 5분 안에 맞춰보도록 할 테니까 딱 5분만 저한테 집중을 해주세요. 네, 먼저 목차로는 주제 선정 이유, 빈곤 지표, 빈곤 분석, 실천 방안, 그리고 Q&A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이유입니다. 인터랙트 클럽과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연합 동아리로서 지역사회 프로젝트, 세계 이해 프로젝트, 지도 및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로타렉트 클럽과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연합 동아리로서 국내 봉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교류 프로그램 그리고 대외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 수 있는데요. 인터랙트 클럽과 로타렉트 클럽 모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동을 하는데 왜 한국을 선정을 하셨나요? 라는 의문점인데요. 그 이유는 인터랙트 클럽과 로타렉트 클럽 모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만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입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한국을 선정하였습니다. 네, 이것은 한국의 지역별 빈곤율인데요. 한국의 빈곤율은 3.6인데 수도권과 같은 경우 잠시만요. 네, 서울과 경기도권은 3.6 이하인 반면에 대부분의 지방들이 3.6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네,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의 빈곤율입니다. 대한민국의 빈곤율은 11위로 여기서 보시면 X 표시가 있고 동그라미 표시, 네모 표시가 있는데요. X 표시는 청년의 빈곤율, 동그라미 표시는 아동의 빈곤율, 네모 표시는 노인의 빈곤율입니다.
아동의 빈곤율이 청년의 빈곤율보다 조금 더 높고 노인의 빈곤율이 현저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지표인데요. 한국의 경우 49.6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 세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요. 처음으로 지역입니다. 아까 확인하셨던 것 같이 이제 전국의 빈곤율 3.6인 반면에 대부분의 지방들이 3.6 이상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었죠. 네, 다음으로 연령입니다. 이 또한 노인의 빈곤율이 현저히 높아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빈부격차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을 벌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하여 빈곤하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경우 불평등 지수인 진위 개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것을 중심으로 이제 실천 방안을 생각해 봤는데요. 먼저 지역으로는 로타렉트 및 인터렉트 그리고 로타리와 연합 활동을 통해 이제 빈곤 지역의 봉사를 진행합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 로타렉트와의 연계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았고요. 다음으로는 모금 활동을 통한 해당 지역의 기초생활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빈곤 퇴치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았고요. 연령으로는 해당 연령 관련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관련 봉사활동으로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 어린이센터 및 지역과의 협응을 통한 놀이 및 교육 봉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부격차는 이제 빈곤 가정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은 매우 많은데요. 하지만 이제 빈곤 가정과 같은 경우 이러한 것을 접하기 힘든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빈곤에 대한 스터디 그룹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빈곤은 정확히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고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있나요? 네, 손에 들기 좀 어려우시죠. 하지만 저희가 빈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모른 채로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빈곤에 대한 스터디 그룹을 형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Q&A 시간인데요. 이것은 시간 관계상 저에게 개인적으로 오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마치기에 앞서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세계 빈곤, 기아, 전쟁 이러한 것들이 너무 광범위해서 저희가 하는 활동들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하는 작은 행동들이 타인에게는 큰 도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발표자께서는 모두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황창은 총재님께서 지구에서 준비한 상품과 말매 로타렉트 위원장님께서 시상금을 전달하시겠습니다.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신 모든 발표자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